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이트 프로브 볼륨이에요. 라이트 프로브 볼륨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한번 기존의 라이트 맵이랑 라이트 프로브 볼륨이랑 뭐 그런 것들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라이트 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라이팅 결과를 맵으로 텍스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브젝트 표면에다가 그걸 그대로 입혀가지고 음흠. 렌더링 해준. 그러니까 표면에 라이팅 정보를 저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닝 자체가 원산 연산이 크다 보니까 맞아요. 그걸 미리 맵으로 구워서 그 연산을 줄인다. 뭐 그런 맞습니다. 내용이죠. 맞습니다. 라이트 프로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라이트를 사전에 미리 구워놓는다는 컨셉은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라이트 맵 같은 경우는 표면에 라이트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라이트 프로브 같은 경우 특정 공간에 있는 빛을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트 프로브랑 라이트 맵을 보통 섞어서 쓰고 라이트 맵은 주로 배경 같은 정적인 애들 대상이고 네. 라이트 프로브 같은 경우는 캐릭터 같이 동적인 애들 대상으로 그렇게 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라이트 프로브를 좀 더 개선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댑티브 말 그대로 좀 어댑티브는 되게 뭔가 좋은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능동적이고 적응형의 음. 그런 라이트 프로브 볼륨인데 이거 굉장히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은 이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이 그동안은 HDRP만 적용됐었는데 맞습니다. URP에도 이제 적용이 되었거든요. 야, 드디어 URP에도. URP에 아, 드디어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같은 경우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라이트 프로브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좋은 말들 막 여러 가지 써놓긴 했는데 제일 좋은 건 이제 멀티 플랫폼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멀티 플랫폼.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사용하는 게 편해요. 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사용하는 게 어려우면 이 선뜻 다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특히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예전에 기존의 라이트 프로브 같은 경우는 이태리 장인 정신을 한 땀 한 땀 박았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좌측 영상이 지금 보이겠는데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땀 이렇게 장인 정신을 박아야 되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장인 정신을 박아야 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깔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뭐 그림자 영역 있고 밝은 영역 그 경계가 있다. 네. 그럼 그림자 영역, 밝은 영역 하나씩 페어로 박아줘야 이 캐릭터가 이동할 때 이 음영이 지는 게 자연스럽게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오브젝트가 하나 막혀 있고 경계가 있다. 그럼 이 오브젝트 벽 앞쪽, 벽 뒤쪽 그렇게 봐가지고 이 갑자기 캐릭터가 밝은 영역에 들어갔는데도 갑자기 어두워지는 걸 방지하고 이런 식으로 좀 수동으로 이 캐릭터가 이동하는 시나리오 동선에 맞게 하나하나 장인 정신을 한 땀 한 땀 박아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의 작업 고충이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약간 그냥 노가다죠. 예, 맞습니다. 노가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트 프로브를 배치하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괴로운 작업이었는데요. 그렇겠네요.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프로브의 볼륨이에요. 그냥 볼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만 지정해주면 나머지는 유니티가 알아서 깔아줍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영역만 딱 하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프로브에 딱 생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기가 사용하기가 되게 쉬워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오메트리 정보를 뭐 베이킹 타임에서 지오메트리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가지고 알아서 그 공간을 설정해줘서 좀 밀도가 필요한 부분은 밀도를 높게 깔아주고 밀도가 덜한 부분은 알아서 덜 깔아주고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적화도 유니티가 알아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어댑티브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라이트 프로브 볼륨 같은 경우는 이 프로브끼리의 볼륨 그 보강 같은 계산 그리고 뭐 캐릭터가 어디 이동하면은 어디 프로브를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CPU로 계산하는데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같은 경우는 줄여서 저희가 APV라고 부르거든요. 네, APV. APV 같은 경우는 이 연산들을 GPU에서 해줍니다. 그러다 GPU 가. 보니까 연산도 훨씬 더 빠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훨씬 더 개선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버거 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디버깅하고 살펴보고 최적화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괜찮은 점이 뭐냐면 퍼픽셀 라이팅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라이트 프로브 같은 경우는 퍼 오브젝트 라이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캐릭터 같은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이 오브젝트 일괄적으로 균일하게 먹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으면 캐릭터가 있으면 캐릭터의 머리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다리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팔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캐릭터 같이 작은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요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뭐 트럭 같이 커다란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라이트 프로브 하나로만 전체적으로 적용해 버리면 좀 어색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저 문만 지금 저렇게 하얗게 돼 있고 맞습니다. 본체는 그냥 그림자가 져버렸네요. 맞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APV 같은 경우는 픽셀별로 라이트 프로브가 결정이 됩니다. 픽셀별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왼쪽 스크린샷과 오른쪽 스크린샷의 이 자연스러움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이따가 데모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개선 사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URP에서도 이제 이 APB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URP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좀 최적화가 중요한 이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적용할 때 퍼 픽셀 연산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퍼 버텍스 연산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퍼 픽셀로 하는 게 이제 이미지 품질라든가 그런 거 좋겠지만 픽셀당 연산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연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 반대로 버텍스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뭐 로우 폴리곤일수록 그만큼 연산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에 반면 좀 시각적인 퀄리티는 어느 정도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뭐 최적화라는 건 항상 뭐 품질과 성능의 트레이드오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선택권이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밑에도 살짝 적어놓은 것처럼 저희가 URP의 APB가 정식 버전이긴 한데 모바일 최적화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아직 약간 좀 실험적인 느낌이군요. 네. 그래서 URP에서의 APB는 정식 버전이 한 게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아직 완전 정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닌 아직은 살짝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딱 설명을 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지금 당장 내일 출시한 프로덕션에다가 적용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아직까지는 진행 단계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봐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APB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쉽고 적용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적용해서 사용하다가 좀 테스트해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기존의 라이트 프로브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넘어가는 건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라이트 프로브를 뭐 한 땀 한 땀 박다가 나중에 테스트해 보니까 APB를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그 한 땀 한 땀 박은 걸 다 날라가는 시간 낭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은 APB부터 테스트 해보고 충분히 테스트 해보고 바꿔도 그때 가서 바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반대는 시간 낭비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돼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 APB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 데브윅 작년에 진행했던 데브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이 세션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대략적인 사용법 위주로 설명드리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현님께서 지금 이렇게 데모를 미리 준비하셨고 여기에서 지금 그 어댑티브 라이트 프로브 그걸 직접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씬에 콜로세움 비스무리한 씬에다가 라이트들 몇 개 박았는데 라이트 많이도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스팟라이트 여러 개 박았는데 어떤 건 리얼타임이고 어떤 건 베이크드 그리고 좀 섞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마젠타색으로 된 건 리얼타임이고요. 그렇군요. 나머지 색은 베이크드 라이트입니다. 미리 다 지금 구워졌다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라이트 익스플로러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은 라이트 익스플로러는 말 그대로 라이팅만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게임 씬 구성함에 있어서 라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하이어라키 뷰에서 이걸 다 보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불편하죠. 네, 그래서 라이트 익스플로러 2를 쓰면은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클릭을 하면은 인스펙터에서 바로바로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고 뭐 모드라든가 컬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라이트 프로브 볼륨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렌더링 에셋에서 보면은 이제 파이프라인 에셋 URP에서는 파이프라인 에셋을
제공을 하잖아요. 거기서 많은 네, 것들을 그렇죠. 설정을 하는데 이 APB 역시 여기서 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로브 시스템 보면 프로브 볼륨 아니면 그러네요. 라이트 프로브 그룹. 음. 그러니까 이 라이트 프로브 그룹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고 네. 라이트 프로브 볼륨이 이번에 지금 추가된 맞습니다. 어댑티브 설명되고 프로브 있는, 볼륨이군요. 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익스페리먼트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URP에서 정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흠. 하지만 기본값은 라이트 프로브 그룹이에요. 아직은 기본값이 라이트가 그렇습니다. 됐군요.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 선택해서 바꿔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추가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여기서 크리에이트.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라이트 섹션이냐 볼륨 섹션이냐. 이름에 프로브 볼륨이잖아요. 그래서 볼륨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보면 없어요. 라이트 섹션에 가셔야 있어요. 라이트에 라이트 섹션에 프로브 볼륨이 있고 이걸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추가를 해주고 인스펙터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핏 옵션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오브젝트에 맞게 하려면 피트 신이라고 하면 볼륨이 이거에 맞게 자동으로 알아서 배치를 맞춰주네요. 해줍니다. 당연히 이렇게 수동으로 해도 되는데 네네. 그냥 간단하게 피트 신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간단해. 이게 끝이에요. 따로 뭐 없습니까? 한 땀 한 땀 박을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경고 보신 것처럼 라이팅 윈도우에서 라이팅을 한번 제너레이트 해주면 돼요. 라이팅 제너레이트 해줍니다. 해주면 지금 제 옵션을 켜놓은 걸 보시면은 GPU 라이트 매퍼거든요. 네. 지금 GPU 라이트 매퍼고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모든 걸 굽는 게. 네, 됐습니다. 빠르고요.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록달록하죠. 라이트를 일부러 많이 배치했고요. 지금 요 녹색 같은 경우는 라이트 프로브 볼륨으로 일단 미리 구워진 라이트고요. 네. 지금 요 마젠타색 같은 경우는 지금 리얼타임으로. 리얼타임으로. 그래서 뭐 봤을 때 크게 변화가 뭐 차이가 없죠. 그러네요. 뭐 리얼타임이나 베이크드나 뭐 베이크드나 뭐 그렇게 크게 시각적으로만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동적이지 않은 정적인 라이트 같은 경우 당연히 이런 라이트 맵이라든가 뭐 프로브 볼륨이라든가 그런 걸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디버그 뷰가 있습니다. 보시면 렌더링 디버거라는 게 있고요. 네. 이 렌더링 디버거에서 보면은 디스플레이 프로브 보면 와우. 촘촘하게 깔린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네요. 이거 한 땀 한 땀 깔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보시면은 프로브에 이렇게 입혀져 있는 걸 보실 라이트가 수가 들은 있습니다. 것도 있네요. 그래서 프로브에 뭐 라이트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알면 요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 공간을 나눠서 관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 공간이 나눠져 있는지 이렇게 맞습니다. 디스플레이적으로 볼 수 있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디버거 뷰를 통해서 네. 지금 라이트 프로브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좋다. 그리고 프로브 쉐이딩 모드도 보면은 SH 있고 SH 0 있고 01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페어리컬 하모니 같은 경우는 몇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이것도 옵션 사항으로 있어요. 예전엔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선택권, 선택사항 그리고 뭐 이제 디버깅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이 APV의 이점 중 하나가 아까 퍼픽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캐릭터가 돌아다닐 때 보면은 이 오브젝트 하나가 이 캐릭터 하나에게 그냥 전반적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팔, 양팔, 양다리 그런 게 동일하게 먹었었는데 이 APB 시스템에선 이 다르게 먹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캐릭터 사이즈를 한번 좀 키워볼게요. 처음부터 그냥 키워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거인이 와, 됐어요. 거인 됐어. 와우. 진격의 거인입니다. 진격의 거인네. 돌담이 있고. 그러네요. 그냥 찍을 됐네요. 네, 진격의 거인입니다. 좋아요. 진격의 거인 SF 버전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동을 해볼까? 벽에 좀 더 가까이 이동을 해볼게요. 살짝 그 부분으로만 이렇게 다리에만 지금
파란색 불빛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왼쪽 다리, 네. 오른쪽 다리 보면은 라이팅이 맺힌 게 다르죠. 네, 그러네요.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예전 라이트 프로브 같은 경우는 뭐 왼다리 오른다리 다 똑같이 라이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 다리에는 요 녹색이 맺히고 있고 이 오른쪽 다리에는 파란색이 맺히고 있고 서로 다른 라이트가 맺히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커다란 오브젝트를 좀 많이 쓰는 그런 환경이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APB를 사용하시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좋네요.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 퍼픽셀라고 말씀드렸는데 버텍스로 연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디버거 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디버거 뷰에서 네. 요 점 보이시나요? 요 점에서 지금 요 점 렌더링 할 때 어떤 프로브들이 먹고 있는지 이 점 단위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점 단위로 먹고 있고, 캐릭터도 한번 봐볼게요. 이 캐릭터를 렌더링 할 때도 어떤 프로브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고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 기준으로 이걸 키면은 이 점을 샘플링 할 때 요 프로브, 요 프로브, 요 프로브, 요 프로브가 먹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색깔하고 수치를 같이 보여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픽셀 단위로 픽셀 단위로 먹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픽셀 단위로. 예전에는 하나를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그 오브젝트의 중심에 프로브, 보관된 프로브가 보이고 주변 어떤 프로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이 APB 같은 경우는 이 픽셀 단위로 그렇게 다른 걸 먹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괜찮은 게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픽셀, 버텍스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얘를 어느 지점을 할까요?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빨간색? 네. 빨간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자세하게 봐볼게요. 이 카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멀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를 만약에 SS 이밸루에이션 이게 그 프로브를 얘기하는 거니 라이트 프로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퍼픽셀 있고 버텍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로 하게 되면은 버텍스로 하면 조금 뭉개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인 라이트는 퍼픽셀로 먹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메인 라이트는 퍼픽셀로 먹고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SH로 했을 때 버텍스냐 퍼픽셀냐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퍼픽셀로 하게 되면은 좀 더 이 라이트 맵이 선명하고 버텍스로 하게 되면 좀 뭉개지는 걸 그러네요. 이쪽에 약간 좀 라이트가 안 들어간 부분이 생겼어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라이트 맵이 있는 거는 먹고 있는 거는 메인 라이트는 퍼픽셀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섞을 수가 있어요. 뭐 메인 라이트는 퍼픽셀로 하고 좀 추가적인 에디티브 여기서 보면은 이 에디션 라이트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네. 에디션 라이트는 버텍스로 하고 퍼픽셀로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버텍스 라이팅, 픽셀 라이팅 그 개념을 조금 난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라이트 말고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는 에디션 라이트로 해당이 될 거예요. 이 에디션 라이트를 지금 퍼픽셀로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아이를 버텍스로 바꿔봅니다. 그럼 라이트가 사라져요. 라이트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닥 같은 경우는 버텍스가 굉장히 적거든요. 촘촘하게 깔려 있잖아요. 평면에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버텍스 라이트는 말 그대로
버텍스에게 라이팅 연산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얘를 이 라이팅이 버텍스 인쪽으로 가면 밝아져요. 그러네요. 근데 버텍스에서 멀어지면 라이트가 사라져요. 없네요. 근데 이걸 퍼픽셀로 하게 되면은 버텍스랑 상관없이 픽셀에 라이팅 하는 거기 때문에 라이팅이 되게 촘촘하게 표시가 되고 있죠. 확실히 여기 보면은 퍼픽셀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긴 하네요. 그렇죠. 네. 대신 퍼픽셀은 픽셀당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게임이 쉐이더가 무겁다 그러면은 조금 더 부하가 가중되는 거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퀄리티랑 퍼포먼스랑 이걸 좀 트레이드 오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졌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APB 같은 경우는 버텍스로 적용할 수도 있고 픽셀로 적용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이렇게 여러 가지 디버거들 통해서 다양하게 디버깅할 수 있고 그리고 대신 사용이 되게 쉽다. 뭐 까는 것도 자동으로 깔고 뭐 베이킹도 알아서 해주고 네. 그런 것들 되게 사용 쉽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라이트 기존의 라이트 프로브랑 조금 다른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최적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최적화에 대한 뭐 좀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평면도 폴리곤을 억지로 많이 쪼개서 넣으면은 버텍스 라이트가 적용이 될까요?라고 그쵸.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버텍스가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배경 오브젝트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 보시면은 이거를 버텍스 라이트로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에디셔널 라이트를 버텍스로 바꾸고 버텍스로 바꿨습니다. 버텍스로 바꾸고 추가 라이트를 리얼타임 라이트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 리얼타임 라이트를 마젠타 캐릭터에 써볼게요. 캐릭터에 잘 쏘고 있죠. 버텍스인데 근데 바닥에는 안 맺히고 있어요. 그러네요. 버텍스 개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텍스 밀도 차이에 있어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도 지금은 이제 버텍스가 없지만은 여기 이 평면에도 버텍스가 만약에 있다라고 촘촘하게 하면 깔면은 뭐 라이트가 살겠죠. 네. 근데 그 버텍스를 무의미하게 이렇게 까는 것도 약간 좀 그쵸. 성능상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불편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아까 지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그래픽의 그 성능과 품질 이걸 잘 조율을 하셔서 이렇게 결정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좀 첨언으로 말씀드리면은 요 APB 시스템을 쓰게 되면 라이트 맵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아직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에서 충분한 퍼포먼스 테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안정화가 됐을 때 그런 여러 가지 트릭이라든가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한번 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쭉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지금 2023.2 테크 스트림부터 맞습니다. 네, URP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전 버전도 URP 사용할 수 있었는데 뭐 정식 버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베타 테스트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뭐 URP의 정식 버전이다라고 하면 2023.2 테크 스트림부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